안녕하세요. 사람을 살리는 동행심리상담센터입니다. 오늘은 인지치료의 창시자 아론 템킨 백 이야기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영상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번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심리학이 굉장히 활기가 넘치는 시대가 옵니다. 1950년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개인 상담이나 또는 정신분석 이런 상담이 주를 이뤘다면 1950년 이후로는 가족 상담이나 집단 상담 또 그 이후로는 행동치료, 인지치료 이런 것들이 계속 개발이 되면서 말 그대로 1970년대 초반부터는 심리학이 활기를 넘치는 시기가 되죠. 어떻게 보면 이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더 다양한 심리치료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개발되었다고 봅니다. 한편 1970년대 초반에 백의 연구는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3년 행동치료학회의 연례회의에 백이 이제 참석하게 되면서 알려지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에는 피터 맥클렌 박사로부터 우울증에 관한 워크숍 동참 요청을 받으면서 이 행동치료학회 연례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런 에피소드가 있죠. 자, 피터가 나에게 그러한 요청을 했다. 그러한 워크숍이 허용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그런 모임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었다. 백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백이 스스로 인지치료에 대한 워크숍을 했다면 과연 심리학계에서 받아들였을까? 아마 이런 회의적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만들지는 않았는데 이 피터가 이런 워크숍에 와줄 수 있느냐 했을 때 의외였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페터는 이제 행동치료를 연구하시는 분이었는데요. 자신의 행동적 치료법을 제시했고 나는 인지적 치료법을 소개했다. 발표가 끝난 후에 매우 활발한 질문 및 답변 시간이 있었다. 수십 개의 질문이 쏟아졌으나 인지치료에 관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질문은 모두 페터에게 향한 것이었다. 제가 만약에 백이었다면 굉장히 뻘쭘했을 것 같습니다. 페터는 페터 나름대로 행동치료에 대한 소개를 했고 나는 또 초대가 돼서 인지치료에 대해서 했는데 나에 대한 질문은 없었다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계속 한번 백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그 즈음에서 알렌 머진이 기획한 심리치료 연구학회의 학술 행사가 뉴욕에서 열렸다. 실존적 심리학자인 사람이 발표를 한 다음에 내가 발표를 하게 되었다. 즉 백이 이제 발표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내 앞사람, 즉 실존적 심리학자의 발표가 끝나자마자 청중의 반이 나가버렸다. 참 뭐라고 할까요? 이 강의를 앞두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청중들이 물이 빠지듯이 확 빠져나가면 맥 빠지죠. 그래서 아마 그 표현을 그때는 새벽이 되기 전인 어둠의 시기였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공식적인 모임에서 발표를 했을 때 관심을 지니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나는 치료 효과를 보여주는 예비 자료를 제시했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없었다. 이게 백의 고백입니다. 참 씁쓸했을 것 같아요. 엄청난 기대를 하고 이 학회에 가서 발표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제가 만약에 저 입장이었다면 좀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앨리스, 마우니, 마이켄바움, 골트프리트 그리고 베이그의 심포지움이 열렸는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참석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백은 아마 앨리스 박사 때문에 청중들이 많이 왔겠지 이렇게 알았는데 마오니가 백에게 아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온 것이다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의 시대가 이제는 온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백은 이렇게 느끼죠. 심리학은 패러다임의 변화에 훨씬 더 민감했다. 그러니까 이 1970년대는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정신분석에서 행동치료나 인지치료나 이런 거로요. 심리치료자인 임상심리학자들은 정신역동적 모델에 더 몰두해 있었지만 학문적 심리학자들은 행동주의적 단계에서 인지적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다. 심지어 행동주의 또는 인지치료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 파생이 돼서 발전을 하는데 행동주의도 결국은 인적 단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엄청난 거죠. 이건 시대의 변화가요. 그리고 또 백이 말하기를 심리학은 강력한 학문적 기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신의학보다 실증적 자료에 의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반면에 정신의학은 경험 많은 선배, 임상가의 의견에 의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행동치료나 인지치료는 쉽게 말해서 어떤 데이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런 걸 수집하고 그런 걸 분석하죠. 특히 행동치료는 그런 게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특히 발달 장애인들에 대한 그 치료를 할 때 행동치료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예를 들면 지난번엔 뭐 북을 한 번 쳤는데 이번엔 3번을 쳤다라든지 뭐 지난번 약하게 쳤는데 이번엔 강하게 쳤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관찰되고 또는 치료 과정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굉장히 그 실증적 자료로 이렇게 모으잖아요. 근데 이제 정신의학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이제 정신분석 같은 경우는 무의식이라든지 물론 그런 걸 기록하고 분석을 합니다만 그걸 어떻게 뭐 숫자로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한편 1970년대 이제 초반부터 인지적 치료에 관한 논문과 책이 발간되면서 인간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인지적 가정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뭔가 연구한 것을 논문이나 책으로 이렇게 출간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뭐 동의하든 안 하든 읽어볼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이 인지치료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가할 수밖에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세하게는 여기서 설명하지 않습니다만 조금 전에 이제 행동 치료적인 거에서 인적인 관점으로 넘어오는 거에 대해서 아마 좀 행동 치료자들 사이에서는 좀 저항감이나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런 가운데 급진적인 행동 치료자들 사이에서는 인적 운동에 대한 저항이 생기게 되고요. 대표적인 반대자는 요새 볼프입니다. 심지어 이런 말도 했다 그래요. 뭐 인적 치료 그래 내가 인정은 한다. 그러나 그것은 행동 치료의 한 하위 유형이다. 그러니까 우리 밑에 있는 것이지 그게 뭐 대등하거나 우리보다 상위 개념에 있지 않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의 급진적인 행동 치료자들이 이제 뭐 행동학회라든지 이런 데 있다 보니까 인적 치료에 대해서 호의적인 예를 들어 마이켄바움 같은 사람들은 논문 발표 같은 거 할 때 행동치료학회 이런 데서 막 거부해 버려요. 일종의 이제 페널티를 주는 거죠. 참 이런 거 보면 심리학자나 상담학자들이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또 거기도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질투도 있을 수도 있고 경쟁심도 있을 수도 있고 왠지 모르게 비교의식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상대편의 어떤 이론이나 어떤 치료법에 대해서 그냥 순수하게 우리하고는 방향이 다르지만 저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수용적인 자세를 취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저거는 뭐 우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든지 뭐 저게 뭐 일리는 있지만 우리보다는
한 단계 낮은 단계라든지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게 참 재미있습니다. 한편 그 1979년에 드디어 이제 백과 그의 제자들은 그동안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만들었던 그 매뉴얼 있잖아요. 치료자용 매뉴얼을 가지고 우울증의 인지치료라고 하는 책을 출간하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도널드 마이켄바움 박사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책은 치료자가 자신이 치료 과정에서 행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전형이 되었다. 백은 그 우울증, 우울장애 환자들을 치료하는 치료팀을 운영하면서 치료자용 지침서를 자세하게 제시한 최초의 치료자다. 이 책을 출간함으로 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 찬사일 수가 있죠. 네, 엄청난 그 호평을 마이켄바움 박사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결국은 결실을 맺어서 나중에 미국 정신의학회로부터 이제 우울증에 대한 연구 및 인지치료 개발한 공로를 드디어 백이 인정을 받으면서 이제는 좀 스케일이 다른 예전에는 자기가 있었던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어떤 그 연구 자금을 받았다면 이제는 스케일이 좀 큰 국가적 프로젝트에 드디어 뛰어들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번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인데요. 내용이 유익하고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동행심리상담센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